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주식시장에서 미리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슈와 함께 분석해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을 정리해 놓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무료로 여러분께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100%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 주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확률 높은 관심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두산 삼성 400조 원전 해외 원전 수출이죠. 폭락장 속 외국인이 쓸어 담은 이 종목 길게 보고 사모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이 원전 대박이 터질 수 있을 만한 원전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쓸어 담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주식들이 어떤 종목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무엇이며 그 이슈에 따른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관련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상세한 전략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하락장 속 외국인이 매수하는 기업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거고요. 최근 원전 관련된 뉴스 그리고 원전 대표 종목 브리핑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뉴스 보기 앞서서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이 더 큰 급락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사 긴장감입니다. 대만,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긴장이 있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 항상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군사 훈련을 통해서 긴장감이 잠깐 있었었죠. 북한도 크게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에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투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 시장에서 하락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욱더 크게 조정받는 모양새가 현재 나왔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조정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도 제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현금 비중을 올려놔라라는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하락하는 증시인데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도 수상한 종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하락하는 증시 속 외국인이 매수하는 기업들인데요. 간단하게 외국인 기관계 매수 특징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가장 두 개의 종목권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업종들이 포착이 됐죠. 가장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80% 비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 회사니까 특징 종목이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A, 포스코 케미칼 등등등등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 이외에 보이는 것이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특히나 오늘자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실제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수급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진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일진파워 최근에 지지부진하다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삼성중공업도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한정기술도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꾸준히 잘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역시나 꾸준히 들어와주는 모습들. 최근 오르비텍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하고 이 환율이 문제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대한민국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원전 관련된 기업들하고 이천지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무엇인지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국내 이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이슈겠죠. 가장 첫 번째 국내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에서 왜 이렇게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냐면 바로 요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기존에 공급하고 있었던 유럽에 공급하고 있었던 천연가스를 계속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뭐 보수 공사를 한다는 명분하에 가스를 자꾸 끊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급을 중단시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난리죠. 뿐만 아니라 뭐 안 그래도 계속해서 저점을 찍어주던 좀 조정을 받았던 지금 원유 가격도 슬슬 반등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주게 됐습니다. 어떤 자료 내용이냐? 5년간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를 증가하는데 그들 중에서 원전이 크게 성장하고 석탄이 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석탄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천연가스라든가 다양한 화석 연료들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수요가 2026년까지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동의 회복이 주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원 중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수요를 신재생에너지 등은 수요를 주도하는 반면 석탄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관측이 됐다라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께 확인할 수가 있죠. 우선 원자력은 설비 용량 증가와 이용률 상승으로 발전량이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가 뻔하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이 지금 싸니까요. 그죠? 싸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비교적. 분명히 원자력 발전소도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하지만 지금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에 뛰고 있는 시기라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정부는 현재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죠. 전망 기간 다수의 노후 원전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전망 초기에 4기의 대규모 신규 원전의 진입에 지금 현재 설비 용량을 약간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후 원전이 추가적으로 보수를 통해서 연장 지금 현재 운영이 될 만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와중에 역시나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전 산업을 주도할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웠단 말이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전 얘기하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제대로 된 좀 느낌이 있는 좀 그 성과는 딱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낼 만한 인물이 이번에 취임이 되셨습니다. 황주 한수원 10대 사장이 본격적으로 취임이 됐어요. 원전 강국 새 역사 창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황주호 전 경희대 교수가 22일 한국수력원자력 10대 사장에 공식 취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 분이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그는 최상의 안전 수준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수출 열기를 목표로 해외 원전 시장을 개척하자며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국격을 높인 한수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 현재 원전 안전을 위해 필요시 즉시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달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하고 신한울 3, 4호기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국민 수용성 확보에 전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민의 수용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안전력이 높아져야겠죠. 안전해져야지 원전 가동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전 폐기물이라든가 뭐 그 이외에 다양한 민심을 돌아서기 위해서 안전하게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 이것이 이슈가 진행되는 눈에 보이는 이슈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슈냐?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해외 원전 수출하고 국내 원전을 다시 한번 가동할 수 있을 만한 국민 지금 현재 수용성 확보에 전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어제 날짜로 나왔습니다. 바로 어떤 기사 내용이냐? 한빛 원전 4호기 공급 보수 실증 시험 성공 재가동하나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요 내용 밑을 읽어보면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 여기 보시면 한빛원전은 지난 2017년도 5월 계획 예방 정비 과정에서 원자로 경납 건물 콘크리트의 최대 157cm 깊이의 공극을 비롯해서 모두 140개 공극이 발견되자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내용이죠. 공극이 뭐냐면 콘크리트 사이의 균열을 뜻합니다. 이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잠시 중단되었었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것을 보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전을 돌리겠다는 내용이죠. 이 공극 틈들을 잘 어떻게든 메워든 어떻게든 뭘 바르든 어떻게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 공극을 없애고 공극을 없애니 자연스럽게 원전 방사능 유출이 줄어들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실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원전 가동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보수 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일정 이슈 10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가 국내 원전에서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안정성이죠. 안정성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이것이 빼놓지 않고 떠오르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원전 들리는데 사용 후 핵 연료 어쩌냐. 그러니까 핵 폐기물이죠. 핵 폐기물 도대체 어디다가 둘 거냐라는 내용이 기사 내용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해당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주력으로 해서 정부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점적으로 국내 원전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요. 첫 번째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핵 폐기물과 관련된 기업. 이 두 가지의 안전을 잡아야 지금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국내를 잡고 민심을 잡고 원전 가동률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해외 원전 수출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된 주식들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해외 관련된 뉴스를 역시나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해외 관련된 뉴스 안에서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흡사 내용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요? 요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겹친지 볼게요. 최근 내용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뭐 어떤 이야기 때문에 정상이 통화했는지 봐야겠죠. 우크라이나 원전 안정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야기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이 21일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같은 경우 어디 있냐면 딱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고 지금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가 여기 해당 여기 밑에 지역을 지금 현재 차지했고 자포리자 원전 이 자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계속해서 발사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숄츠 지금 이제 독일 총리는 이날 전화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에 조속한 천장 방문을 촉구했다고 영국, 독일 총리실 등을 통해서 밝혔다. 이들은 이들 4개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이제 다지면서 원전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자포리 원전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며 지금 현재 세계 원자력 기구 지금 현재 사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기하는 조직적 폭격 탓에 지금 현재 대형 재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탓하면서도 러시아는 사찰단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금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토니오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자포리자 원전에서 세계 원자력 기구의 살찰단을 파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달 들어서 자포리 원전 주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폭격이 잇따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를 두고 상대방의 소행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서로 탓을 피하면서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런 균열이라든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원전들 한번 상세하게 검사하면 사실 문제가 안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유지 보수를 위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원전의 유지 보수에 대한 키워드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특징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나 유지벌수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가장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역시나 전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기업하고요 없는 기업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역시나 중요하게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총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잘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지금은 저는 분할 매도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다음 추가적인 눌림목 자리가 나왔을 때 저는 19,000원 이하 자리에서 천천히 주워 담기 시작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 자체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설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항상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력이 부각받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인 종목입니다. 한전 기술이라는 기업이고요. 한전 기술 최근에 큰 상승이 나오진 못했지만 역시 이 기업도 저는 박스권 저가 자리 여기 자리 65,000원짜리 이하로 자리가 나와줬을 때 이때부터 바로 풀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매수해 주면은 한 분할 매수를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 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분명히 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꼭 관심을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조금 이 종목들이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한다면 좀 파동이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강하게 터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르비텍 같은 기업인데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대형 지금 현재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소들의 유지 보수를 도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다라고 할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반드시 관심 종목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도 오르비텍 잘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오늘도 저가에서 쭉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박스권 저가 구간에 나와줬을 때 좋은 수익들이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관심 종목으로 꼭 넣어두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분할 매도 잘 이어가시고 해당 이슈 지금 현재 해외 원전이라든가 뭐 사찰단 보내고 지금 이제 하려면 보통 뭐 한 달 더 걸리거든요. 그죠? 잘 분할 매도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다가 시장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할 때 주식 시장이 눌림목이 나올 때 같이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종목을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올라갈 때 꼭 분할 매도하시고 아직까지 사찰단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눌림목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잘 노려보셨다가 이렇게 아마 올라가다가 저는 이렇게 꺾일 거라 보거든요. 눌림목이 나올 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세한 전략, 상세하게 매수 타이밍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여러분께 급등 추천주, 그리고 두 번째는 시황,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들, 자료집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무료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0%까지 80% 이상의 확률로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언제부터 잡아야 되는지 상세한 타이밍들을 시황글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올라는 8시 30분에 올라는 시황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집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 그 올라가다 말 종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총 정리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새로운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료집들을 다양하게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진행되고 있으니까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시황입니다. 시황,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까지 다양한 정보들 전부 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추천주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급등 추천주 매일 드리고 있고요. 당일 상한가 분석, 시황 분석, 그리고 포착주 자료 해서 포착주 자료도 다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신 다음에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 설치 버튼이에요. 그리고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하시고 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100%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최근 시장의 상승과 하락 타이밍도 여러분들께 정확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꺾기 직전에도 제가 현금 비중 올려놔라라고 해서 하락장 피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저가 타이밍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가 타이밍이구나라고 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꽤 반등 수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하는 증시 속에서도 여러분께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이번 하락도 좀 심한 하락이에요. 좀 단기적으로 심하게 왔는데 좀 얼추 피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전략들까지도 어플리케이션에 100% 무료 다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해서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슈와 정보들, 최근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관심 종목들 쫙 정리해서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